XRP와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들은 현물 ETF 승인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현재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 같다. 이 관점이 폴리마켓에서 87에서 88% 정도 베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루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요즘에 무더운 날씨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그때 날씨가 더웠는데요. 우리 크롱님들 잘 보내셨죠? 늘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맛있는 것 좀 많이 챙겨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더 각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일요일 리플에 대해서 우리 크롱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코인 명칭은 XRP이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 펀더멘털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이 큰 흐름을 보이면서 XRP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어떤 불의의 악재가 나타났죠. 바로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이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면서 단기적인 조정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라슨이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총 1억 7천만 개 이상의 XRP를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 시세로는 조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초창기부터 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매도했을 때는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큰 주체들의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은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가령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영국 정부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갤럭시 디지털이 갑자기 또 8만 개 이상의 물량들을 거래소로 보내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그 물량들을 잘 흡수하고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고무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크리스 라슨이 던져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대형 고래들이 물량을 다시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고래들, 즉 이런 고래들은 기관이나 기업 단위의 큰 주체들인데요.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흡수를 해가지고 매도 압력을 줄이게 됐을 때는 소규모 투자자들, 즉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더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들의 어떤 비중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장에 이렇게 큰 주체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형 주체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포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고래들의 물량이 많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이 상당히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라는 것은 달러로 투자된 이 코인이 얼마나 빠르게 또 매도가 되는가, 이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래된 코인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연령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코인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 지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뭔가 본격적으로 불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났을 때는 오래된 코인들이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중요한 어떤 상승장의 길목에서 이렇게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활발한 유통을 통해서 더 상승세를 이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XRP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년 말에 가파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때 흐름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달러 투자 연량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다가 상승하는 국면들도 보이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시기에서 오래된 코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물량들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구간 보시면은 다시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가져가다가 하락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또 어디까지 가서 다시 정체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평균 달러 투자량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XRP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령 소비 지표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움직이는 코인들이 또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물량들을 또 큰 주체들이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촬영시점 기준으로 XRP가 침체된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결제 약정이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 거래 지표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XRP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새로운 소스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국면들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자, 이 지표는 RWA.XYZ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한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 XRP와 관련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XRP 레저를 채택했다. 혹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뭔가 국제 거래에서 XRP가 더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XRP나 리플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XRP 레저 기반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도입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RWA.XYZ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토큰화된 자산의 규모가 현재 1억 3,400만 달러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앱토스나 솔라나, 스텔라 루멘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위권 톱 10에는 아직까지 들지 못했고 플룸이나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과 대비했을 때도 XRP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가치가 낮다라고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RWA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가야 될 길들이 꽤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XRP가 펀더멘탈보다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총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테더라든지 테더의 USDT라든지 서클의 USDC와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RP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 그 여부들도 투자 관점에서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 펀더멘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고 싶습니다. 즉 아직까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좀 모자라더라도 꾸준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지 본인들의 존재감과 점유율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현재 XRP와 리플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은행업 인가 신청과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통과가 될 것인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앞서 RWA 기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메인넷 점유율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고 RLUSD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소송 마무리가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지만 XRP와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들은 현물 ETF 승인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현재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 같다. 이 관점이 폴리마켓에서 87에서 88% 정도 베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루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됐을 때는 물론 그 타격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8월 15일에 리플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가? 8월 15일에 사실상 소송이 끝난다, 또 이런 관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SEC와 리플의 항소 보고에서 중요한 또 서류가 제출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즉 재판의 진행 과정들에서 SEC와 리플 사이에서 또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지켜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또 검색을 해봤는데 브릭스 정상회담 종료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올해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브릭스 회의가 있는데, 이 브릭스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스탠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달러 기조들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브릭스 회의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화 논의와 결제 시스템 논의에서 과연 XRP 레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 이건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보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XRP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항목들이 XRP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검색한 결과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을 때, 앞서 은행업 인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사한 시점에서 이 금융 라이센스 진행에 대해서 어떤 여부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즉 특정 기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XRP를 투자하는데 평가하고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꾸준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리플 XRP와 관련해서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2평선 상단을 잘 지켜내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이더리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고 하방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3달러 그리고 2.8달러까지도 하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잘 지켜낸다라고 했을 때는 3.66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간들 상방 돌파하면은 4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크롱님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주말을 통해서 중요한 알트코인들 위주로 흐름들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